네, 강사님, 3D 프린터 산업이 비약적으로도 성장하면서 3D 스캐닝의 종류도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성능이며 또 단가, 부대 장비, 이동성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3D 스캐닝은 성능, 단가, 부대 장비, 이동성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뉩니다. 스캔 도중에 이동할 수 없는 고정식 3D 스캐너 중에 저가형 스캐너가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는 광원 및 이송 장치의 가격이 하락하고 측정 및 모종 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 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며 특정 대상물에 투사된 레이저 라인 빔을 CCD 혹은 시모스 카메라에서 인식해서 삼각 측량법으로 좌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 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사용이 되면 좀 더 정밀하고 빠르게 측정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턴테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360도의 모든 각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강사님, 장점 말고도 단점도 있을 법한데요. 네, 뭐 고정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측정 도중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 레이저에 난반사가 일어나는 표면, 뭐 거울과 같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표면, 그리고 유리와 같이 레이저가 투과하는 그런 표면이나 날카로운 어떤 표면과 같이 레이저가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가 일어날 경우에 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피측정물에 특수 코팅을 수행한 다음 레이저 빔이 피측정물 표면에 잘 맺히도록 하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측정 정밀도는 보통 50 마이크론 내외이며 측정 데이터에 대한 정합 및 병합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정밀도는 보통 수백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광 패턴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상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빔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광 패턴 방식 역시 레이저 라인 빔을 이용하는 방식처럼 패턴이 표면에 적절하게 형성이 될 때 측정이 잘 이루어지며 유리나 거울 등과 같은 표면을 가진 피측정물의 측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고가형 3D 스캐너는 어떤가요? 네, 고가형 스캐너는 3차원 프린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1990년대 중반 그리고 또 후반부부터 역설계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역설계라면 기존의 설계도에 제품을 가공하는 것과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역설계는 제작된 형상에서 설계 데이터, 즉 3차원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로 그 측정 범위가 수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고 측정 정밀도도 수 마이크론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보통 고정밀 라인 레이저를 사용하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반, 고정밀 이송장치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겠네요. 실제 사용된 예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3차원 역설계를 통해서 형상 모델링을 하거나 가공 제품의 품질 검증을 위한 어떤 검사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가형 스캐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가형 3D 스캐너의 스캔 헤드의 경우 회전이 가능한 장비도 있으며 정합 및 병합을 위해서 측정물이나 고정구에 마커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병진 및 회전 이송축의 개수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며 회전 테이블이 없거나 헤드가 회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 하나의 면에 대해서 측정 영역을 설정하여 측정을 수행하고 대상물을 다른 위치로 배치하여
다시 반복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면이 측정이 되게 합니다. 또 다른 고가형 고정식 방식으로 저가형과 마찬가지로 광 패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주로 고해상도의 빔 프로젝터와 고정밀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네, 강사님, 3D 스캐너 중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휴대용 스캐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동식 스캐너는 이게 휴대용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 측정 도중에 움직이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캐너를 일컫는 것입니다. 스캐너에 광이 못 미치거나 스캐너를 설치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 매우 유용하겠죠. 또한 이동성이 있으므로 측정 대상물이 클 경우 혹은 특정 부위만 측정해야 될 경우 이럴 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나 저밀도는 사실 고정시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레이저 또는 광 패턴을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강사님, 이러한 스캐너들을 이용해서 대상물을 측정했을 때 데이터는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네, 스캔 데이터의 유형에서는 크게 점근, 폴리라인, 그리고 삼각형 메쉬가 있습니다. 주로 광 패턴 방식에서는 패턴의 모서리들을 카메라로 한꺼번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 데이터는 모두가 다 보통 점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이저 삼각 측량법 역시 라인 타입의 빔을 회전하면서 비측정물에 주사를 하고요. 좌표를 획득하기 때문에 측정 데이터는 점군입니다. 이들 측정 점 사이에는 위상관계가 없이 그 측정된 점들이 무작위로 데이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측정된 점군 데이터는 이웃하는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메쉬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3차원 프린팅의 기본 데이터 파일인 STL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점군 데이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측정된 점군은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측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후처리 작업을 통해서 적합한 점군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후처리 작업은 여러 번의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점들을 필터링 및 보정을 한 다음에 이러한 점군들을 서로 정합하고 병합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3차원 프린팅이 가능한 STL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점 데이터로부터 2차원 자유곡선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곡선을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부드러운 3차원 자유곡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 유형에 점 데이터 말고 또 폴리라인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폴리라인도 사실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점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라인 레이저의 경우에는 점들이 서로 연결된 그런 폴리라인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요. 하나의 이제 폴리라인 안에는 점들 간의 순서, 즉 위상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폴리라인은 점 데이터보다도 자유곡선을 생성시키는 작업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라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에서 곡면을 형성하는 방식은 전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개별 폴리라인을 이용해서도 자유곡선을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유곡선을 생성시키는 작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폴리라인을 바탕으로 형상이 왜곡되지 않는 한도에서 충분한 개수의 점을 임의로 생성하여 더 많은 점군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유곡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자유곡선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자유곡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라인 타입 레이저 스캐너에 생성된 폴리라인의 예시입니다. 골프채의 헤드 형상으로 상부면과 바닥면을 별도로 스캔을 하고 두 데이터를 정합 및 병합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형성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형 메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근이나 폴리라인을 가장 쉽게 3차원화 시키는 방법은 가까운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형성된 삼각형 면에 색깔을 입혀 3차원으로 보이게 할 수 있고 곧 STL 파일로 변환을 해서 3차원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메쉬는 많은 불필요한 점들뿐 아니라 노이즈 또한 포함하고 있어서 필터링 및 보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캐닝 방식 및 스캐너 선택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접촉 방식의 3D 스캐닝은 스캔을 하는 도중 스캐너 또는 피측정물을 이동할 수 없는 고정식 3D 스캐너와 측정 도중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3D 스캐너로 분류하며 스캔 데이터는 점군, 폴리라인, 삼각형 메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